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월 몇천, 몇 억씩 벌 수 있는지를 그 길을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를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방법을 같이 공유하고 저만 아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뭐 은퇴 후에 또 뭐 지금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노하우들에 대해서 제가 한국에서 알아온 정보들과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꼭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골캉스의 영상은 한동안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을 쫓는 여행 같이 한번 가보시죠. 꼴. 나 되게 오랜만에 중국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지. 请问一下，那虹桥那火车站怎么走？这边走到底3号门出去，坐地铁10号线坐2站。啊，2站。对的。谢谢。지하철을 타야 되는구나. 한국에서 상해로 오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상해에서 푸동으로 가는 비행기가 하나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가는 방법이고, 저처럼 이제 김포공항을 통해서 홍치아오 이제 국제공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홍치아오는 시내에서 가까운 공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면 김포공항 같은 거고, 그리고 이제 푸동은 이제 인천공항 같은 느낌이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홍치아오 국제공항에서 이제 홍치아오 기차역으로 가려면 여기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2정거장만 가면 됩니다. 미리 이렇게 알리페이를 깔고 오시는 게 편해요. 한국에서 여기서 깔려면은 인증번호다 뭐다 되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한국에서 하시고, 보시면 여기 교통이라고, 교통을 눌러서 이 QR코드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사실 루코마. 자, 항상 보시면 중국은 이렇게 짐을 통과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중국 대륙 횡단할 때,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빡세요. 자,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간단하죠? 자, 수고스러운 건 뭐야? 알리페이 까는 거야. 처음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나 지하철 타야 돼. 뭐가 왔는데, 뭐야? 안 돼. 이건 아니다. 여기 아니야. 레일? 이거 맞았어. 이거 탔어야 됐는데. 갔어요. 자,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지금 1공항이거든요 1터미널인데 2터미 홍치아오 2터미널 2정거장만 가면 이제 기차역이에요. 맨 끝에 상해 영상에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상해 중고 명품 매장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규모가 엄청난 크기를 자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해 중고 명품 매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거기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화를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정거장인데 앉아가 서서 가. 예전에는 진짜 지하철에서 냄새 엄청 났거든요. 그 있잖아, 그 냄새 있어. 그 중국 와보신 분들은 알아. 근데 이제 진짜 상해에는 냄새 안 나요. 금방이네. 기억나는 것 같아. 자, 여긴 GGER이라고 해서, GGER이라는 뜻은 두 번째 것이라는 뜻이고요. 와, 주말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많구나. 많어. 일단은 여기서 무조건 가방을 맡겨놔야 돼요. 不好意思，这个怎么做吗？微信저거 스캔? 네, 스캔. 40号? Yes. 谢谢。谢谢。谢谢。 짐들은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전에 왔었는데도 까먹었어요. 每款各取一支，搂手指是为了方便你使用手机。查询价格请下载12 APP。2个？ 2个。
아무래도 가죽들은 손때가 타면 색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갑을 끼게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GGER이라는 곳이고요. 중국말로 이제 GER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것이, 그러니까 세컨핸즈라는 말이거든요. 두 번째 주인을 만나는 명품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구찌. 자, 여기서는 코치. 물건들 어마어마하죠. 와, 보테가도 있다. 저 보테가 되게 예뻐서 좋아하거든요. 저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보테가 좋아해서. 원래는 보테가에서 이제 면 자체가 이렇게 작은 스퀘어로 만들었었는데 요번부터는 좀 이렇게 크게 큼직큼직하게 나오죠. 그래서 더 마음에 들어요. 예쁘다. 아, 귀여워. 이렇게 보시면 비닐이 쌓여져 있는 거는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안 쌓여져 있는 거는 가격이 좀 더 싸고요. 같은 제품이 여러 개 있는데 똑같이 있어도 가격은 다 달라요. 상품 퀄리티에 따라서 제품의 가격들이 다 다릅니다. 일단 이 GGER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GGER은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중국에서 명품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인데 중국이 세계 최대 명품 소비국 중에 하나로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 도시인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중심으로 명품 보유량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1선 도시의 중국인들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쉽게 질려한단 말이에요. 명품을 사고 또 사고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 중고 명품을 믿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 틈을 파고든 게 바로 이 GGER이라는 중고 명품 매장이 생겨납니다. 자, 초기에는 온라인 위탁 판매 플랫폼이었거든요. 개인이 명품을 GGER에 보냅니다. 그러면 GGER이 감정을 하고 촬영을 해서 온라인에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명품 플랫폼을 GGER이 만든 거죠.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면 수수료를 차감하고 제품의 주인에게 정산을 해줍니다. 이 중국은 명품 보유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중국은 신품 소비는 많았는데 중고 거래 문화는 굉장히 늦게 성장했습니다. 제에서 중국인들은 중고는 체면을 깎이는 것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셌거든요. 글 쓰고 버리면 벌었지 절대 중고 거래는 하지 않는다라는 중국인들의 인식입니다. 근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GGER이 중국인들에게 합리적 소비로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고는 체면 깎이는 것이라는 인식을 합리적인 소비라는 인식으로 바꾸는데 성공을 하고 기여를 한 게 바로 GGER이라는 중고 매장 팩토리입니다. 중국의 중고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품. 왜냐면 중국은 가품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기, 거래 불신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면 물건 가짜를 굉장히 잘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근데 이 GGER은 중고 감정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정부처럼 중앙에서 감정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똑같은 제품이라도 등급을 분류를 했고요. 같은 사진을 찍기 위한 표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의 평균화를 냈어요. 가격의 데이터화를 진행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의심이 많은 중국인들은 온라인상으로는 초반에는 믿기 힘든 게 사실이었어요. 왜냐면은 중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품에 대한 의심이 굉장했거든요. 왜냐면 가품을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의심을 없애고자 창고형 구조인 이렇게 GGER 대형 중고 명품 팩토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직접 보고 결정도 하고 또 이렇게 직접 만져도 보고, 그래서 수만 개의 상품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제품별로. 이곳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당연히 루이비통입니다. 네. 루이비통의 양은 어마어마해요. 그만큼 루이비통에 대한 중국인들의 신뢰도나 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제품이겠죠. 그래서
이 제품들은 이 GGER의 제품이 아니고 위탁 판매 기반입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정산을 하고 GGER이 스스로로 수익을 얻는 시스템인 거죠. 뭐 이 GGER이 이걸로 돈이 되냐, 이걸로 수수료 얼마 떼서, 근데 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GGER 플랫폼에서는 판매 수수료와 이 제품의 가품 여부에 대한 감정 서비스, 그리고 이 제품들의 재고를 관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가격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뭐 얼마에 팔지 고민하고 이게 시세가 지금 얼마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여기다 위탁 판매를 하게 되면 여기서 감정을 한 후에 평균화된 데이터로 이곳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가 좀 둔화가 되고 소비 패턴이 조금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MZ 세대들도 조금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MZ 세대들이 제일 찾는 곳이 이 GGER, 중고 명품 시장을 찾게 된 배경입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명품 소비국이거든요. GGER은 가죽 제품만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명품 옷들도 같이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사이즈는 이건 되게 많이 입었다 팔렸나 보다. 사이즈가 되게 많네. 저번에 왔을 때는 사이즈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해를 여행 오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꼭 방문하셔서 구경해 보시면 어떨까. 이거 예쁘다. 그리고 이 GGER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믿고 살 수 있다는 건데요. 이 GGER에서 샀다가 가품이 혹시라도 나올 경우에는 무조건 100% 환불을 해줍니다. 그래, 믿고 사셔도 아주 괜찮은 곳이죠. 자, 우리 회사 다니시는 우리 캉스종 여러분들, 서류 가방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뭔 줄 알죠? 드라마 김부장에서 나왔던 서류 가방입니다. 이 서류 가방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가 한 면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엄청난 칸수들로 가방들이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크리스찬 디올. 기저귀 가방으로 유명했던 크리스찬 디올. 자, 그리고 이 GGER에서도 이 명품들 사이에서도 A급 중고, A급 세컨핸즈를 따로 모아둔 곳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일단은 이곳의 가방들의 대부분은 샤넬과 에르메스입니다. 한쪽으로는 고야드도 보이고, 이쪽은 에르메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대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비닐팩에 포장이 되어 있는 것과 안 되어 있는 것의 가격의 차이는 같은 제품이라도 다릅니다. 상태의 퀄리티가 훨씬 더 좋은 거를 뜻하고요. 한번 자, 이 샤넬백의 가격은 15,360위안 15,360위안이니까 이거는 3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3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00만원 정도. 같은 제품이 있을 때 두 개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다 색깔이 자, 이렇게 고야드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고야드를 비교를 해보면 하나는 이렇게 비닐팩이 쌓여져 있고 하나는 이렇게 안 쌓여져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가격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는 14,660위안. 이거는 290만원 정도 하겠는데. 그러면 이 비닐에 쌓여있는 이거는 얼마일까요? 자, 이렇게 안 싸져 있는 같은 제품이라도 안 싸져 있는 제품 14,660위안이고 이렇게 비닐 커버가 씌워져 있는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제품은 15,660위안. 그러니까 1,000위안 정도, 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요 가격과 요거까지 차이는 같은 제품이라도 급수로 가격이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제품의 사용량이라든지 그런 걸 다 파악을 해서 GGER의 평균화된 가격으로 책정이 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같은 제품을 그냥 똑같은 가격에 대충 맞춰서 파는 게 아니고 제품의 상태에 따라서 중고가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제품을 잘 관리를 하면 그만큼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쪽은 샤넬. 이렇게 중국 세컨핸즈들을 중국에서 사가서 어차피 우리나라는 이 같은 제품이면 값이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세컨핸즈를 한국을 가서 다시 리세일을 한다?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세컨핸즈를 구매를 해서 한국 가서 리세일을 한다?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위엔화의 가치는 높아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남는 장사는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중국 명품 같은 경우는 판매에 대한 재고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또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 내가 이거 명품으로 한 1, 20만 원 벌자고 이걸 몇 달을 기다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한 명품 중고 플랫폼을 한국에서 만드신 분들은 아마 돈을 쓸어 담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중국 사람들도 여기서 가격대를 확실하게 알고 제품에 대한 상태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이런 곳에서 한두 개씩 사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분들이 팔면은 정말 순식간에 팔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부담이 확실하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GGER처럼 위탁 판매를 하는 식으로의 방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다 보면 사업이 점점 더 커지고 믿을 만한 곳이 되면은 점점 더 판매율이 높아지겠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곳을 보여드리냐면 이런 곳을 와서 사서 팔라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는 이런 곳도 있다라는 거를 직접 가보시진 않아도 제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쪽이 제일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건 아까보다 작은 건데 요만한 사이즈, 한 손바닥만한 사이즈인데 요거 가격은 얼마나 볼게요. 이건 왜 더 비싸지? 이건 조그만 거, 이거는 242,
24,240위안. 이거는 500만 원 하는데. 500만 원. 500만 원 아이예요. 자, 이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얼마야? 32,300위안. 600만 원 정도 하네. 600만 원. 와, 이거 비싸네.师傅，火车站怎么走？火车站。火车站，嗯，是往前面走。一直走那边。好，谢谢。마실 거를 좀 사가고 싶은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지금 이제 30분 남았어. 빨리 가야 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이제 세컨핸즈를 한국 가서 리셀을 해라.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큰 메리트도 없고요. 왜냐면 우리나라보다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습니다. 제품 상태에 따라서. 근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명품 최대 소비 국가인 중국입니다. 그렇다 보면 명품의 종류도 어마어마하고 그 물량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곳이 중국이거든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전 세계에서 명품 소비가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다. 그러면 더 다양한 물건들을 접할 수 있고 정말 원했던 제품들을 살 수 있는 곳이 제 생각에는 중국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게 크게 메리트가 없겠지만 알고만 계셔도 나중에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요즘 중국 MZ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따지고 있어요. 그 말은 즉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도 가능성 있는 사업 분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不好意思，上面是火车站吗？是的。是吗？好，谢谢。 그러니까 너무 분명히 이런 거 가능성 없는 사업이다. 세상에는 가능성 없는 사업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곧 조만간 일본을 또 갈 예정인데 지금 같은 불경기 시대에서도 이 리셀로 월 1억씩 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분을 만나 뵙고 오기도 했고 한국에서. 그래서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미래에는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점점 더 개인을 위한, 나를 위한 소비는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했을 당시에 일본 친구들이 돈을 그렇게 모아서 명품을 하나씩 샀었거든요. 그 당시에. 일본은 그때부터 이 개인주의의 성향을 띠게 되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리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았다. 중고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꼭 나중에 꼭 기억하셨다가 제 영상을 보시고 기억하셨다가 사업으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상해 홍차오 기차역이고요. 저는 이제 일평균 방문객 26만 명 정도 방문을 한다는 그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공산품 시장이고요. 세계 최대의 무역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아, 你好，护照怎么走？护照那边走实名验证，最后面。对对这边。那谢谢。排队的这里。在哪？这里排队的这里。 아, 谢谢.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예전에는 진짜 개 싸가지 없었어요. 옛날엔 진짜 싸가지 없었습니다. 지금은 친절해요. 谢谢.
谢谢。